그동안 한 달 안녕하셨습니까? 하여튼 어제 그 전날 이 비가 좀 와가지고 이 가뭄이 다소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이 지방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가뭄 때문에 이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잘 버티고 있어요. 이 박 대통령 시절에 했던 이 산림 녹화가 요사이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 그 말 기억나십니까? 자연은 사람 보호,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 순서가 이래 되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여러 가지 구호 중에서 가장 잘 된 구호인데 이것은 충청도의 어떤 아줌마가 만든 구호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자연을 잘 보호했더니 이 가뭄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자연이 우리 사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뭄 속에서도 아직 제한급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4대강 정비 계획이라는 걸 이명박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또 이 환경단체 좌파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단 반대인데 이 일단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나지만 이 4대강 정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4대강이면 그러니까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이요. 그래서 이 4대강이 상류에 가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많이 쌓이고 또 쓰레기장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고 이 강 주변을 잘 아름답게 가꾸면은 이 국토가 멋지게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수 아닙니까? 청계천을 잘 복원해가지고 했으니까 기능을 이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여기서 말씀드릴 때 그때 이슈가 됐던 것이 이 동의대 사태와 관련된 이 동의대 사태 주모자를 경찰관 방화 시사범까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려고 할 때 대해서 전혀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하니까 또 여기 부산 출신 어떤 할머니가 올라가서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고 상처를 주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보상위원회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되겠다고 여기 부산청 경호에서 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 사건이 부산청 경찰서 관내에서 일어났으니까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리고 했습니다. 그때 나눠드린 이 서명용지를 가져가서 3,000명 이상의 이 서명을 받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부산 국민행동본부 부산 지부에 계신 분들이 성경주 선생님하고 이 금상철 선생님 이런 분들이 3,066명의 서명을 받아서 경무회로 줬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 모퉁이에 서서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김대중 씨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행동하는 욕심이 잘 드러났지만 바로 이 서명 받는 이 행동이 진정한 애국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4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는 4월 29일. 그건 뭐 다 아시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4월 29일을 기념을 해야 돼요. 오는 4월 29일을 국가기념일로 기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날이냐 하면은 작년 4월 29일 날 MBC PD 수첩이 광우병 선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광우병 선동 1로 해가지고 광우병 선동 1주년 기념일로 해가지고 이날 기념을 해야 됩니다. 무슨 기념을 하느냐? 기념이라는 것은 꼭
좋은 일만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6.25도 우리 기념하지 않습니까? 6.25를 다시 당하지 말자는 기념일인 것처럼 나쁜 날도 옛날에는 8월 29일을 국치일로 기념을 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36년 통치가 시작된 날이니까 국치일이다, 나라가 부끄러운 날이다 해서 기념을 했는데 요새는 그걸 기념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좋은 일 기념하는 것보다 나쁜 일 기념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4월 29일 날 MBC PD 수첩이 한 50분에 걸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전제를 깔고 세계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조작, 왜곡, 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MBC 뉴스 데스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거짓말 방송을 비롯했습니다. 그러니까 잡고 있던 친북 좌익 세력들이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막 마구잡이로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그 좋은 데에서 촛불 문화제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실제로는 불법 야간 폭력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초기에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한때 60%가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도 거부를 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진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경찰관이 느려 맞고 해가지고 500명 이상이 다치고 차량이 100대 이상이나 파손되고 탈취된 경찰 장비가 한 1000전쯤 됩니다. 석 달 동안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국민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경찰이 뒤늦게 조치를 취하고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수습은 되었습니다. 그럼 1년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MBC PD 수첩 사람들은 지금도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자신들이 마치 영웅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뉴스 데스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그 앵커가 교체가 됐어요. 교체되니까 또 MBC 기자들이 왜 교체하느냐고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즉 MBC는 지난 4월 29일, 작년 4월 29일에 있었던 희대의 조작 선동에 대해서 일체의 반성이 없어요. 반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검찰은 이 MBC에 대한 고소사건입니다.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가지고도 MBC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례나 진입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MBC에 대한 이 법적 조치가 아직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솜방망이식으로 무슨 사과 정도 나왔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이 방송을 허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 말에 재허가 연장을 하지 않아가지고 문을 닫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촛불난동을 주모했던 자들, 주로 친북 좌파 핵심 세력들이 많이 잡혀가지고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1년 지나고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동자들, 경찰관 때린 사람들, 폭력 시위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풀려나왔습니다. 요사이도 시위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검찰은 구속 기소를 했는데 판사들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보석,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담했던 민노당, 전교조, 민주당 이런 사람들은 또 반성이 없어요. 자기들이 1년 전에 잘못한 것, 저 불법 시위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동원하고 한 데 대해서 일체의 반성이 없고 똑같은 짓을 또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못했다, 불법 시위 때문에 장사를 못했다 해가지고 불법 시위 단체를 상대로 또 MBC를 걸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더니 법원에서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려서 일단 1심에서 졌어요. 그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바로 민주당 의원으로서 촛불난동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 딸이 바로 주심 판사였습니다. 이런 유의 재판에 대해서 특정을 한 당시 서울지법원장 신영철 지금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내고 해가지고 재판을 제대로 하라는 거지 라고 권했는데 지시도 하지 않고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니고 권했는데 이것을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그것도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내부적으로 당당하게 무슨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익명으로 외부에 폭로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걸 또 받아가지고 이용훈 대법원장, 노무현이가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을 조사를 받게 만듭니다.